그래도 이태원 참사 특별법만큼은 거부권 행사 안 할 거라고 국민들 생각하고 기대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것도 거부하기로 마음을 먹은 모양입니다. 국민의힘이 거부하기로 건의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될까요? 그 소식을 들은 유가족들 마음이 어떨까요? 어제 삭발하는 모습 한번 보실까요? 당연히 정주인님의 어머님 이정님의 어머님과 이어서 다른 여성분 국민의힘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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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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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희생자 가족 한 분의 말씀도 들어보겠습니다. 어떻게 159명의 희생자를 우리 아이들을 놓고 어떻게 정치 노름을 하십니까? 오늘 출산 장려 정책을 내놓는다고 하더군요. 아이 낳지 마십시오. 이 나라에서 살 수 없습니다. 새끼 키우고 살 수 없는 나라입니다. 아이 낳지 마십시오. 그래요. 어떤 분이 말씀하시겠습니까? 제가 좀 간단하게 말씀 좀 드리죠. 어제 저 영상은 이제 생중계로 직접 다 봤는데, 저는 이제 지난 수요일 날, 며칠 안 됐죠. 수요일 날 밤에, 우리가 이제 수원서 이태원 참사 유가족 분들하고 같이 집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의 부모님이 이제 오셔서 말씀을 이제 하시는 걸 제가 끝까지 있고, 저도 이제 그 자리에서 발언도 같이 했었는데, 그분들이 하셨던 그 이번에 이제 특별법과 관련된 말씀은 정말 꼭 통과시키고 싶어서 너무나 많은 걸 양보를 했다. 그리고 이 법안도 이제 특별법이 시행되는 것 자체도 4월 총선 이후에 하는 것으로까지 다 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이 이 특별법이 이번 총선을 이용하기 위해서 만든 거다라고 하는 논리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거는 이 법안 내용 자체가 우리가 양보하고 또 양보하고 또 양보해서 거의 누더기가 되다시피 한 특별 법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거부하는 것은 차마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두 분의 부모님이 그 늦은 밤에 추위에 떠시면서도 하셨던 말씀인데, 그 말씀을 제가 그 자리에 들으면서 만약에 국민의힘이 이 특별법을 거부를 한다면은 정말 이 사람들은 사람도 아니다. 우리가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되지 못할 망정 짐승은 되지 말자. 우리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국민의힘 여러분, 정말 사람은 되지 못할 망정 짐승은 되지 맙시다. 제가 늦깎이 아빠로서 부모의 입장으로서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제 준추관장을 하면서 뒤늦게 결혼을 해서 50대에 결혼을 해서 아이가 지금 20개월밖에 안 됐는데, 제가 총각일 때는 부모님의 심정을 다 알 수가 없었어요. 제 아이가 나가서 어떤 일이 생길까, 이게 저의 현실적 고민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래, 세월호 때 너무 가슴이 아프고 했지만 제가 공감 능력이 떨어져서가 아니라 정도가 달랐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이태원 참사를 보면서는 아, 내 아이가 저런 일을 당할 수 있겠구나. 늦깎이 아빠로서 저는 우리 정부 여당, 특히 대통령 내부께서 부모님의 심정을 제발 좀 이해를 해달라. 뭐 정치적인 이야기 다 필요 없습니다. 부모님들이 원하는 게 대단한 걸 요구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 진상을 알고 싶고 원하는 게 똑같습니다. 예전에 우리 세월호 때도 진상을 알고 싶었던 게 부모님들의 심정이었는데, 그 심정을, 그 부모의 마음을 외면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도 제발 그 부모의 심정을 좀
헤아리고 부모의 심정을 이해를 해서 이 문제 정치적으로 받아들이지 말라 이거죠. 제발 인간적인 문제에서 그런 일을 당한 부모의 심정에 서서 제발 좀 헤아려서 이 문제를 거부하지 말아야 된다. 이게 무슨 거부권이 일상화가 되는 나라가 어디 있으면 이게 나라입니까? 차지영 교수님, 오죽하면 애기 낳지 말자고 하시겠습니까? 저는 저 영상 지금 봤거든요. 그래서 지금 좀 제 가슴이 완전히 막 탁 와서 박히네요. 저는 아침에 신문 보면서 완전 어제 삭발한 걸 봤습니다. 일면에 사진 보고 아침에 정말 좀 가슴이 좀 아팠는데 그 사진 보면서 옆에 기사에 아까 저출산에 대한 예. 양당의 정책이 나와 있길래 이게 무슨 소용이 있나 하는 생각을 제가 했는데 저분의 말씀을 들으니까 정말 그러네요. 지금 국민의힘의 지금 반대 논리는 총선용 악법이라는 거지 않습니까? 뭐 김건희 특검도 마찬가지고. 그럼 왜 진작에 안 했어요? 그럼 진작에 했으면 총선에 관계없는 시점에 왜 안 하고 있다가 왜 이제 와서 그걸 핑계로 잡느냐는 겁니다. 결국은 지금 국민의힘이 소위 말해서 용산 출장소 대통령 심기만 지금 살핀다고 아무도 그 말을 못 하는 거죠. 그 뭐 김건희도 마찬가지고 이 이태원 이 지금 참사특별부도 마찬가지잖아요. 오로지 지금 소위 말하는 국민의힘의 지존 윤석열이라는 그 사람의 그분의 뭡니까 그 지금 그거만 생각을 한 거죠. 사실 윤 대통령이 우리가 이전의 이 비슷한 사건에서 봤을 때 항상 역대 권력자들이 했던 부분들 책임자에 대한 인책은 분명히 했잖아요. 그런 부분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야당이 단독으로 행안부 장관에 대한 탄핵을 추진을 했던 것이고요. 그 탄핵이 그러니까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법률적 잣대로 보니까 그렇게 기각이 되긴 했습니다만 그것이 그러니까 모든 면죄부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마치 그걸로 다 이야기가 끝났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아마 이번 총선에서 국민들이 제대로 심판할 겁니다. 이제 심판의 시간,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부승찬 대변인, 정말 선택을 잘해야 되겠지만은요. 한순간의 선택 잘못으로 국민들이 치러야 하는 대가치고는 너무 크다. 막 그런 속상함이 있어요. 예, 사실은 너무 크죠. 실제적으로 일상생활이 안 되시는 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국가가 존재한다라는 생각을 하는 분보다 부정평가를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60% 이상의 여론조사에도 나타났듯이 지금 국가가 없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동안은 각자도생이라는 사자성어가 유행할 정도였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었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보여준 모습, 이태원 참사가 이뤄지고 그다음에 이제 천공이 얘기를 하죠. 이번 희생이 우리에겐 기회다. 이런 얘기를 하고 나서 이제 조문을 6번을 가요. 위패도 없는 조문을 6번 가고 이 정치쇼를 정말 했던 거죠. 그때 매일매일 천공이 얘기를 하잖아요. 매일매일 가라. 그러면 기회가 온다. 이런 식의 뉘앙스의 발언을 했죠. 그래서 이 생명들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게 너무나 보이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딸 둘인데 첫째 애가 이태원 참사 이래 연락이 안 돼갖고 저희도 그냥 발을 동동 구르고 난리가 난 적이 있었거든요. 부모의 입장에서는 다 그런 것 같아요. 그 저출산 대책 이게 왜 필요합니까? 국가가 지켜주지도 못하고 그 사고가 난 거에 대해서 책임자 처벌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저는 이제 국무위원들이나 국가는 도덕적 잣대에 따라서 행동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법률적 잣대를 들이대면서 이 헌재 갔더니 전부 이게 기각됐다. 이런 걸로 그 명분을 가지고 국가를 운영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생명과 관련된 문제는 엄격한 도덕적 잣대가 적용돼야 되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 도덕이 상실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정말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택을 참 잘해야 합니다. 한순간에 잘못된 선택이 얼마나 우리나라를 뒤로 빠꾸 시켰습니까? 어떻게 이루어낸 민주화인데 어떻게 만들어낸 대한민국인데 지금 이 모양이 됐습니까?
선택을 잘해야 합니다. 선택을 못하면 그거 다 우리들이 책임져야 되는 일이 되거든요. 저는 왜 국민들의 분노가 이렇게 하늘 높이 치솟을까 생각하면서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물론 잘못하고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것에 대한 분노, 그게 있지만 지금 많은 그 분노의 가장 큰 기저에는 우리가 만들었는데, 지금의 이 대한민국을 우리가 만들었는데, 우리가 거리에 나가서 최루탄 가스 맞아가면서 그 수많은 젊은이들의 희생 지켜봐가면서 우리가 만들어냈는데 그걸 이렇게 만들어 버렸다니, 그것에 대한 분노, 박탈감, 그런 것들이 지금의 분노의 본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분노하지 않으려면 정말 선택 잘해야 합니다.